안녕하세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에 관한 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어, 대부분 30살이 되어 갈 때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도 있는 것처럼 그때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30살 즈음에는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마흔이 돼갈 즈음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이대로 늙어가면 내 모습이 어떨지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7쯤 됐을 때 그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제일 저를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대로 늙어가면 어떡하지가 저는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냥 그런 한약사로 그 자리에서 40, 50, 60이 돼서 늙어가는 제 모습이 제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또 약국에서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이지만 본인의 경험과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일명 꼰대? 내가 최고야 라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저렇게 늙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변화시키고 싶었고 나에게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싶었는데 삶의 목표를 주고 싶었는데 계속 약국에 있어야 하는 직업도 그랬고 또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엄마 입장에서 뭔가 획기적인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두려웠던 건 무식한 할머니로 늙어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학교에서 학교 공부는 했지만 뭐 어떤 사람과 얘기해서 요새 무슨 책을 읽어, 뭐 무슨 작가의 책이 좋아, 요즘에 무슨 책이 베스트셀러야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 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지 않았었고 베스트셀러가 뭔지도 몰랐고 학교 때 다니던 책이 다였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 일종의 컴플렉스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겠는데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세계문학 전집을 봐야 되나, 그리고 이제 서점 가서 이렇게 끄덕이면 이게 도무지 책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소설에 대한 재미를 몰랐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뒤지다가 맨 처음 보게 된 게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인데 어, 책을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구나를 알게 해준 저에겐 되게 고마운 책이에요. 그래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거나 어떤 본인이 약간 그 지적인 수준이 떨어진달까? 뭐 이 표현은 이상하지만 본인이 너무 자기 분야 외에는 아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책이에요. 지금은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이지성 작가님의 책이고요. 어,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독서의 목적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믿는다. 세상에는 책에 파묻혀 살면서도 자기 앞길도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해 가정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람들이 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책을 많이 읽어서 내가 아는 게 많고 무슨 작가 잘 알고 독서 책에 대해서도 평가도 잘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앞가림이 되지 않으면 음, 자기 사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 홍대리라는 가상의 인물이 있어요. 마치 소설책 보는 것처럼 쉽게 읽으실 수 있고 뭐 어려운 단어가 들어있거나 어려운 내용이거나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홍대리라는 회사원이 뭐 본인의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고 하다가 책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서 책을 좋아하는 친구도 주변에 있고 또 잘 나갔었는데 망한 뭐 선배님도 있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회사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본인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독서를 통해서 변화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홍대리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읽으면 되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그 독서법은 이겁니다. 처음에는 100일 동안 33권의 책을 읽어라.
무슨 책이든 상관없고 서점에 가서 내가 뭐 마음에 드는 제목의 책을 보든 뭐 시집이 됐든 뭐가 됐든 어, 자기가 평소에 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것들을 33권을 읽는데 100일 동안 33권을 읽으려다 보면 거의 뭐 3일에 한 권꼴로 봐야 하잖아요. 소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두께라고 치면 재미있는 소설은 뭐 5시간, 뭐 6시간 뭐 이렇게 가능한 얘기니까 그래서 독서 습관을 키우라는 거죠.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뭐 1시간 TV나 핸드폰 보지 말고 책을 보고 출퇴근하는 지하철에서 하다 보면 하루에 3시간 정도는 나와요. 엄청 바쁘시더라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꽤 되잖아요. 그래서 100일 동안 33권 보는 걸 우선 마치고 그게 세팅이 되면 본인을 위한 어떤 축하 파티, 본인에게 상을 주는 거죠. 이제 독서 습관이 좀 들고 나서는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혹은 자기만의 전문 분야 책을 100권 읽기를 추천합니다. 한 분야에 관해서 100권의 책을 읽는다는 제안이 저에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것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는 한약사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관한 책을 100권을 읽어야겠다. 상담을 하든 뭘 하든 현실적인 제안, 팁을 드리는 게 더 좋거든요. 유용하니까. 그래서 다이어트에 관한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다이어트 경험이 없더라도 공감이 되고 또 그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간접 경험을 많이 쌓게 되더라고요. 상담력이 생긴다고 해야 되죠. 처음에는 다이어트에 관한 책을 100권 읽어야겠다로 시작한 게 소설이라는 것도 읽게 되고 다이어트에 상관없는 다른 어떤 책들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읽게 돼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독서력이 생겼죠. 그리고 지금도 저의 목표는 제가 맨 처음에 책을 읽고 싶었던 이유가 이렇게 나이 들고 싶지 않다. 나의 경험만이 모두인 할머니가 되고 싶진 않다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책은 읽고 있고요. 이 책을 보면 독서 슬럼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독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어떨 때는 책이 너무 재밌고 책 읽는 게 너무 좋아서 도서관 사서가 부럽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 읽는 사람들의 인생이 너무 행복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게 또 책이 손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들도 얘기하고 있고요. 소설처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저처럼 책이 뭔지 그 학교 때 했던 거 외에는 책을 만져보지 않았던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이에요. 자신을 성장시키는 독서는 공부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책을 읽는 사람들을 만나면 인생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책을 통해서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요. 또 그 덕분에 저의 생각의 크기와 깊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길 바래요. 그러면 직업인으로서의 저의 삶, 그리고 엄마로서의 저의 삶이 훨씬 더 풍요해질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림을 봤을 때 뭘 보든 세상을 보든 제가 아는 만큼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여기 보면 20권을 넘게 읽자 조금씩 공통점이 보이면서 파악하는 것이 빨라졌다. 내가 아는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일은 즐거운 경험이었다. 어떤 한 주제에 관해서 책을 20권 정도 읽게 되면 실제로 공통적인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가지가 생기는 거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절마다 매년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생깁니다. 어느 날은 레몬 디톡스, 어떤 날은 커피 다이어트, 일일 일식, 간헐적 단식, 마치 패션이 7년에서 10년 주기로 유행하는 것처럼 다이어트 기법도 그래요. 디테일한 게 다른 거죠. 옷 유행인 것처럼
이번에는 쉬폰이 올해는 형광색이 형광 네온 컬러가 유행이고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들은 다이어트에 관한 걸 보면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죠, 삶에서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든 좀 본인의 생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던, 무기력해졌던,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러기 위해서 전 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책이 뭔지 모르겠고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분에게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를 추천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100일 안에 33권을 못 읽으면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이대로 하면 참 좋겠죠. 100일 안에 33권을 읽고 한 분야에 대해서 100권을 읽으면 참 좋지만, 저도 다이어트에 관한 책을 시도를 했지만 100권이 없어요. 50권 좀 넘긴 60권쯤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관한 책이 시중에 없어요. 그런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100이나 33이 주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마트폰이나 다른 걸 내려놓고 책을 보려고 애쓰는 그 습관을 키우다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책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책을 볼 때 한 권을 끝까지 보는 경우도 있지만 두세 권을 동시에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집에는 소설책이 있고, 한약국에는 자기계발책이 있고, 제 상담실에는 약에 관한 책이 있고, 이렇게 동시다발로 읽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독서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기한테 맞는 독서법을 찾으면 돼요. 저는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한 권을 내리 읽으면 사고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강에 관한 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책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책을 동시에 읽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주 로맨스 소설 같은 것과 좀 사회에 대해서 아픈 부분을 표현하는 그런 책을 동시에 읽는 것도 내 사고가 치우치지 않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좋은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제가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발을 내디뎌 준 책이었고, 책 읽는 게 별게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도 많구나 라는 용기를 줬던 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책과 친해지기 위해서 이 저자들이 추천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독서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슬럼프 극복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좋은 책,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도서, 공부법, 인생, 재테크, 부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도서 리스트를 나열을 해주고 있는데,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대리 시리즈 많잖아요. 보니까 영어 천재 홍대리, 일본어 천재, 골프 천재, 경매 천재 많더라고요. 이런 책도 가볍지만 어렵지 않게 어느 분야를 발을 내딜 수 있기 때문에 전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서점에 가서 슉 보고 무슨 책 하나 고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요즘 책들이 15,000원, 20,000원 사이인데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그거를 이거 한 번 보고 말 건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과감해지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책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책값이 조금 책값도 만만치 않지만 저 이제 뒤에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끔씩 이걸 다 읽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세요. 안 읽은 것도 중간에 있어요. 근데 저는 책을 무조건 사요. 사두면 언젠가 봅니다. 그리고 책을 이렇게 한번 살 때 10권, 15권 이렇게 한꺼번에 사두고, 내가 보고 싶었던 걸 사두고 어느 날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 책이 보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혹은 일은 해야 하는데 일이 하고 싶어지지 않을 때, 딴짓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쟁여두었던 책을 보면 마치 그 약간 아껴두었던 과자, 먹고 싶은 과자 쟁여놨던 서랍을 열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그래서 책은 보든 안 보든 사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에 비하면 책값은 정말 싼 거죠. 옷 하나, 뭐 가방 하나 좋은 거 사는 거보다 10만 원이면 책 7권은 사요. 그 정도 투자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가 가방 하나 사고 옷 산다고 내 인생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계기로 저도 예전에 그 초심을 찾고 어, 더 나은 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추천합니다.